오늘 강연의 주제는 한강의 기적, 한류의 기적입니다. 요즘 캐대언이나 이번 정부에서도 K컬처 300조 수출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이면에 또 고려해봐야 될 문제는 없는지 지금 그럼 바로 강사 심상민 교수님 모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실 원장님하고 아주 오랜 동료 학자이기도 한데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보고 아마 혹시 약간 좀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강의라고 했을 때 준비하면서 제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아침에 제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한다는 자체가 의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추구해야 될 내용을 좀 브리핑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들으시고 이제 또 대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콘텐츠 캐릭터입니다. 알겠네요. 예, 좀 오래된 거를 예, 제목을 한강의 기적은 이제 위대한 유산인데 경제 발전에 이제 바로 매칭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토의하는 주제가 바로 현재 진행형인 한류를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퀘션 마크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기적이 맞다면 앞으로 더 뻗어나간다면 문화 발전이라는 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제가 말씀에 브리핑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고개를 좀 듣고 그렇게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이제 저도 이제 연구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리언 디귿 이 부분이 가장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과 과제이잖아요. 한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미스나 약간 일루전 같은 허상들이 많이 좀 끼어 있고 아울러서 실력이라는 부분도 최근에 굉장히 빵빵해졌습니다. 그거를 잘 좀 이렇게 가려서 보는 게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전략 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 학교에 있는 관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아이들 일자리 같은 경우죠 사회 진출 같은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how employable 얼마나 고용 가능한 동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저도 처음에 관심사이고요. 그걸 위해서 초반에 조금 현상부터 좀 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섹션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많이 유출이 됐었는데요. 수출이 아니고 우리 문화자원 같은 경우 많이 유출이 됐었는데 중앙박물관의 최근에 그 퍼포먼스를 보면 박물관장님께서 유료화를 추진하신답니다. 엄청나게 탄력이 못한 거죠. 어드미션 프리가 기본적인 정책인데 영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루브르는 굉장히 비싸고요 입장료가. 근데 이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그런 관점을 바꿔서 하도 많이 찾아오시니까 전 세계 5위라고 하는데 아마 루브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우면 탑5 안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지표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환율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원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엄청난 킬러 콘텐츠가 나왔지 않습니까? 캐대헌이라는 그것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그런 어떤 동력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 자체는 약간 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앙박물관이 이렇게 많이 찾는다는 것은 우리 어떤 고유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장소니까 한글 박물관도 있고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막 들어옵니다. 유입을 한다는 거죠. 광화문 경복궁 인근에 가보셔도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활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석할 때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K-pop 디몬 헌터스 케이스를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와이즈하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심층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미디어 노출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원 수업을 지금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서 디퍼런스라는 게 굉장히 불리한 요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언어 장벽이 되는데 말이 다르고 문화가 차이가 나면 공감하기도 힘들고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디퍼런스에도 불구하고 K-팝이나 K 콘텐츠 자체가 오히려 프리미엄화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사실은 미러클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옥석을 가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이제 보시면 한복입니다 말씀드렸고 이제 경제 쪽으로 뭐 지금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품이 팔리는 거, 커머스, 관광 한류, 경제 한류, 뭐 올리브 영에 가서 어제였죠. 그 경주 황리단 백악관 대변인 가서 뭐 우리 화장품을 소비를 했다든지 구매해서 올렸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원더풀 네이버후드라는 기존의 문화 이론에서 정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별이 있고 할인이 있고 하면 이게 좀 경계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스트레인저한 낯선 이런 부분을 오히려 반기는 쪽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와 보려고 하는 쪽으로 굉장히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에 아마 영상을 제가 연결을 했는데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이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박원실 원장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영화 정책에 조금 이제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나 디지털 콘텐츠는 이 분야가 한 14개 분야 정도 되거든요. 영국은 더 크게 잡고 있는데 14개 분야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화, 방송,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공연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 쪽을 좀 애정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정책도 이제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나타나서 갖고 온 겁니다. 내년 3월 초죠. 아카데미 영화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99주년이 아마 될 겁니다. 98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고가 나오는 게 역사상 기록을 세울 것 같다라는 거죠. 두 개라는 건 이제 하나는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스피리티드 어웨이라고 해서 생과 지혜로의 행방불명으로 수상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이 뭐 디즈니 쪽이 더 맞겠죠. 애니메이션이니까. 근데 이번에 거의 뭐 유력하다. 근데 아까 좀 미리 좀 성급한 경향은 있는데 연초에 노미네이션이 돼야 되고요. 그죠? 3월 초에 본 시상식에서 그 노미네이터 중에서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유력하다. 두 번째는 이제 음악이 지금 골든이라는 음악이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에서 또 빛나는 분야가 OST 상을 주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스코어라고 그쪽 상을 받으면 2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며칠 전 버전이라 기생충 기억하시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몇 개 받았는지 혹시 숫자 넘버 마케팅 한국도 놀라고 모든 전 세계 영화계와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이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도 약간 문화적 취급을 받았죠. 4개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1년 전에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받은 건 별도이고 기생충 영화가 봉준호 감독상, 작품상 등등 4개를 받았어요. 4개를. 그래서 뭐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아마 내년에 2개가 아니라 최우수 작품상인데 애니메이션으로 최초로 후보에 올라가고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래서 스스로도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단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최근에 10월 초였죠. 10월 한국 날짜는 이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고 한글 글자체는 이쁘지가 않은데 유튜브 있죠. 영어로만 쓰던 글을 대한민국 한글날에 맞춰서 유튜브라고 이렇게 한글 표기했는데 10월 8일 미국에서 이른바 크리티컬 모먼트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결정적인 어떤 순간. 우리가 퀀텀 점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류든 문화산업이든 문화 콘텐츠 분야의 소프트 산업 분야가 여기에서 퀀텀 점프하는 정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지미 팔런 쇼의 그 애니메이션 그 캐데헌의 노래를 부른 그 라이브 실제 인물들이 셋 다 코리안입니다. 두 사람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한 번 4분 정도 되는데
제가 아침 브리핑하는 직권을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잠깐 한번 보시죠.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이 쇼 호스트 지미 팔로우를 이렇게 앉혀서 세 사람하고 토크쇼니까 12분, 13분 정도 토킹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또 아주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내용들, 김밥 이야기도 나오고 아시아인들의 어떤 그 헤이트, 혐오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가서 어떤 그 희망을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서 아주 좋은 자료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보셨고 이제 방금 이제 형님 말씀하셨듯이 이재 이름이 김은재라는 한국 이름이던데 이제 예명을 이재라고 간편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아주 뭐 일학 신데렐라 같긴 한데 34살 그래서 스토리는 이제 되게 많은데 이 친구가 우리 영화계에서 신영균 배우님 아마 97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재단도 갖고 지금 명보극자 오너시잖아요. 전일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외손녀이시고 놀라운 거는 47 되셨는데 100세가 다 되셨는데 아주 뭐 짱짱한 목소리와 정신으로 외손녀 응원한다고 지지한다고 더 커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이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 프로그램 나오고 제가 O2O라고 쓴 거는 뭐라 어떤 뜻이냐면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뜻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온 캐릭터 자체 가상의 캐릭터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실사판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3개월 정도 만에 나왔는데 또 실물 자체가 너무 멋있으니까 노래를 그대로 소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게 매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투하는 버추얼 투 리얼리티라는 지금 이제 K-팝이나 콘텐츠나 한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점점 이제 논리를 문화가 스탠드얼론하게 발전할 수가 없고 우리 한강의 기서에서 우리가 느꼈던 경제주의 경제 발전이 또 스탠드얼론하게 가는 것도 아쉬웠지 않습니까? 밸런스가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합될 것 같다. 결합되는데 이제는 뭔가 SM의 이수만 회장이나 방시혁 회장이나 박진영 이런 세대는 조금 이제 뒤로 가는 거고 뉴페이스가 뉴웨이브가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현상을 보면서 제일 큰 화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사회가 막 이 문화 자체의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휩싸여 가는데 그래서 과연 마켓 쉐어를 일단은 추정해 보자. 마켓 쉐어가 이 부분이 약간 충격적인데 뭐 경영 경제에서 마켓 쉐어가 중요하긴 한데 K-팝의 마켓 쉐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뭐 요즘 브리티시 팝도 있고 너무 큰 시장이 있으니까 마켓 쉐어가 크진 않은데 1.몇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엄청난 메인스트림인가 아닌가? 우리는 주류라는 걸 우리가 미국에서 블레싱 해주거나 유럽에서 인정해주는 영화나 음악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문화하는 나라고 문화하는 지역이고 문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신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그래미라고 제가 썼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라는 친구가 정말 명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 여러 가지 까심이라는 이야기 하고 그 라디오 호스트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초청하겠다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재라는 친구가 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미 들고 올게요. 그래미 아시죠? 우리나라 오스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미상 오징어 게임이 8개를 받았어요. 에미상 방송 TV죠. 그리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토니 어워드가 그것도 받기 힘듭니다. 이번 지난 봄에 박천휴라는 또 한국
그 작가 연출가가 Maybe Happy Ending으로 또 받았어. 대학로에도 했고. 근데 그래미는 예전에 조수미 씨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클래식적인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문화 팝컬처 쪽에는 전무합니다. 그 유명한 BTS가 그 직전까지 갔다가 못 받고 방시혁 의장이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러고는 군대를 갔기 때문에 BTS가 살짝 와야 됐기 때문에 그래미상을 요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라는 친구가 그래미 아시죠? 그래미는 비욘세, 뭐 휘트니 휴스턴 그런 친구 비욘세가 아마 올해 앨범상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이클 잭슨 정도, 브루노 마스 정도. 그래서 그래미를 받고 오고 아까 아카데미상 우리 이미 받았지만 또 이게 이어지고 하면 이른바 아시아적인 어떤 그런 문화 컬처 밸류가 메인스트림에 진입했다라는 그 징표가 되진 않을까. 특히 그래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도 계속 이제 뭐 한 20년째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기적이라는 게 뭔가 방금 말씀드린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문화 부분에서 뭔가 선진국이라고 뭔가 생각을 해보면 장리 고다르 프랑스 감독이잖아요. 50년대 60년대 뭐 내 멋대로 해라 뭐 뉴벨바그 유명한 사람인데 딴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일강연을 이루는 건데 리더십, 이니셔티브, 글로벌이죠. 그리고 요새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삼성 제 근무할 때도 팔로우 추종자 되지 말고 룰 메이커가 되고 하라. 그는 이노베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젠슨 황, 머스크 이런 사람이 이노베이터 역할을 하니까 그죠? 아직은 뭐 우리가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 부분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0년, 70년 전 사람인데 계속 이 사람 막시스트거든요. 근데 어쨌든 파괴를 한 거예요. 기존 영화에. 보이는 거를 찍으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걸 찍겠다. 그래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막 점프샷이랑 돌아다니면서 찍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한예종이나 뭐 동국대나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죠. 이 정도 돼야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한테 친숙한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장장 알렌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장폴 벨몽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알랭 돌롱 돌아가셨고 장가방 아시죠? 아마카의 두 사람 이런 뭐 프랑스 국민 배우다 뭐 국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엄청난 그 인플루언스를 오랫동안 예술은 길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영화하고 다른 거거든요. 할리우드 영화보다도 훨씬 긴 호흡에서 제가 인플루언스, 심미적인 그리고 롱테일이라고 길게 책으로 치면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보다 높은 가치를 오랫동안 이제 받고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한강 작가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할리우드에도 한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로버트 레드포드. 로버트 레드포드를 이제 NIT에서 표현할 때는 아마 마지막 이런 영향력 있는 배우가 일 것인가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졌거든요. 이 사람도 뭐 어웨이컨 포스 도전 실험 대체 뭐 라이프 이거는 할리우드의 그 어떤 구체제에 굉장히 도전했죠. 그리고 자기가 실천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All That Life라고 쓰는 자기 삶 자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빛과 그림자 있고 썬댄스 영화제를 만들고 그래서 뭔가 체인지를 해보려고 하는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걸 인정을 하거든요. 이런 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나 케이팝이나 문화산업에서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제가 좀 귀하다 그럴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게 금문교입니다. 골든게이트, 샌프란시스코죠. 이런 뷰가 사진에 안 나오는 이유가 미군 해군 기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골든게이트가 한국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미태평양 사령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 미군 US 네이벌 캠프고 샌프란시스코 요지에 있는데 이 영화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아마 국토부 토지 허가제의 뭐 거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일, 그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루어낸다면은 1980년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 두 가지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루카스 필름 스타워즈의 감독이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가 할리우드에 있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에 시작을 했다는 게 실리콘밸리하고 결합하면서 기존 할리우드와 이제 다르게 가겠다는 일찌감치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좋은 곳에 영화사가 있어야 그 직원들 자체가 머리가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얼마나 쾌적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죠. 창작하는 사람입니다. 자율적으로 살아요. 이거를 특혜를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배우 출신이죠. 이때부터 경제학자도 이야기했던 거는 저도 기억하는데 미국은 두 개의 축으로 국가 주력 산업이 움직여진다. 하나는 군수 산업이고 군산복합체고 하나는 카피라이트 또는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이걸 해야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최대치를 해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거. 실행했다라는 거. 그 이후로 루카스 필름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아바타라는 영화도 여기에서 특수 역할을 했고 그리고 토이스토리로 중요하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컴퓨팅 애니메이션 픽사. 픽사가 조지 루카스 계열사인데 스티브 잡스한테 이제 팔았죠. 조지 루카스가 뭐 이유가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결론을 미리 좀 땡겨서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용산공원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상상으로 제 공상으로 대한민국의 용산 미군기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뭐 비어 있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가 서로에게 좀 이런 데에 한국의 충무로가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아시는 거죠? 그죠? 신윤문 배우 말씀 충무로가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부산, 파주 전전하면서 영화를 찍어서 넷플릭스한테 수혜를 받아서 아카데미 받고 이런 상황. 미국은 할리우드가 어마어마한 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북북해를 본.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에서 말하자면 용산 기지 같은데 일부를 과감하게 아니면 청와대 비어 있으니까 청와대라도 과감하게 영화 콘텐츠적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정도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고 청사진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